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지난 4주, 5주 정도를 게스트분들이랑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혼방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오네. 유리가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한국 여행 때마다 항상 오는데 오면은 뭐 이렇게 자꾸 놓고 가요. 놓고 가는데 전에는 뭐 옷도 놓고 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놓고 가는데 이번에는 머플러 하나를 놓고 갔고, 그리고 그 제로베이스원 캐릭터 인형을 하나 놓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자꾸 웃냐면 제가 보통 혼자 녹음을 할 때 예전에 한번 저희 언니가 방탄소년단 정국씨 그 캐릭터 피규어를, 제가 정국씨 실사 피규어였으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캐릭터를 놓고 가서 굉장히 좀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놓고 간 게 아니라 배송을 해줬었는데, 지금 혼방하는 제 눈앞에는 그 제론이라고 제로베이스원 이제 9명 체제의 제로베이스원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하오 씨 캐릭터 인형이 지금 너무 커요. 너무 큰 캐릭터 인형이 이제 제 앞에 있어가지고 보통 혼방할 때 제가 앞에 뭐를 이제 놓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모니터를 보고 혼방을 하면 좀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녹음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청취자가 이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앞에 뭐를 놔두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장하오 씨를 뭐 정확히 말하면 장하오 씨는 아니고 이제 장하오 씨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를 보면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건너편에 듣고 계시는 당신, 왜냐면 혼자 들으실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 당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인형은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 눈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인형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싸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들어간다 하면서 저한테 주고 갔거든요. 워낙 한국을 유리가 오래 오다 보니까 놓고 갔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나중에 항상 혼방할 때 누군가 이제 앞에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좀 이입해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이 이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 말을 청취자분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눈을 뜨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도 자기 전에 팟캐스트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 워낙에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눈 감고 들으시는 건 괜찮은데 대면하고 있는 존재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앞에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근황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근황이라면은 이제 지난주에 영혼의 녹숙자 팟캐스트에 공개 방송에 유리랑 저랑 갔다 온 얘기는 했고, 제가 작년부터 일이 좀 바쁘고 그리고 스케줄이 조금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이 정말 롤러코스터였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원이 물림사고 때문에 있었던 뭐 협박, 모욕, 뭐 당연히 제가 피해자로 뭐 그런 일도 한번 큰 일을 하나를 겪었고, 그거랑 연동해서 막 갑자기 좀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귀신같이 회복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이러는 시간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정말 콩나물처럼 길었었어요. 어느 정도 길었냐면 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꽤 한 원래는 어깨 정도까지 왔어야 될 것 같고,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좀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르려고 기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용실 갈 시간이 없는 어떤 시기가 있었고, 보통 저희가 커트 머리를 하면은 커트 상태에서 조금 머리가 길면은 하이바에 이제 걸치는 어떤 존이 있고, 그 다음을 지나면 저희가 김병지 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어떤 키드밀리, 딘드밀리 존이 또 한 번 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오고 다음 단계가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의 단발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원래 기르려고 기른 게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거지존을 저는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긴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속 자르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 머리를 해주시는 그 헤어 선생님, 헤어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의 스타일링에 항상 제가 조언을 준 언니한테 구하는데, 준 언니도 그렇고 얘기하셨던 게, 커트머리 너무 어울리고 좋은데 이거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딱 10년 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왕 이렇게 어쨌든 거지존 잘 넘겼는데 그냥 한번 냅둬봐라. 이 길이를 또 이 길이대로 좀 즐겨봐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머리를 기른 건 아니지만 그냥 놔뒀는데, 정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그냥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데? 너무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주변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지금 길이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이제 미용실에 갔을 때도 저는 이거를 좀 자르고 싶다. 근데 제가 하도 숏컷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저도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어떤 것 같아요 했더니, 다들 그래도 그냥 냅둬봐라,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생활도 불규칙하고 하면은 머릿결이 제일 먼저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밤곱슬인으로서 계속 머리를 피기는 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겹쳐졌는데,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와중에 매직을 한 번씩 하고 이랬더니 머리카락이 이제 막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자르고 싶은데? 해서 한번 다시 미용실을 갔다가, 근데 이거 자르려면은 정말 스포츠 머리처럼 잘라야 된다, 숏컷 기준으로 자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어영부영하면서 좀 이제 기르다가, 준 언니가 어느 날 이제 저를 보시더니 제가 정말 삐죽삐죽 개털처럼 돼 있는 제 애매한 단발을 보시더니 준 언니가 야,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컨펌을 주시면서 다시 머리를 잘랐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한동안 셀카 되게 안 올렸는데 머리 잘랐다고 인스타그램에 셀카도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를 딱 자르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 버전의 내가 좀 나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편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머리 이제 자르고 나니까 또 막상 오랜만에 머리 자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또 근 1년 사이에 만난 분들은 제 숏컷을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숏컷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역시 나의 갈 곳은 숏컷뿐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신이 나가지고 머리 자르고 나니까 또 신나가지고 막 귀걸이도, 원래 제가 피어싱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귀에. 근데 그거를 다 막았던 상태였는데 그중에 몇 개는 또 이제 살려가지고 막 귀걸이도 하고 늘 하던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으로 얻은 것은, 역시 남이 하는 얘기보다 결국은 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유혹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지금 제 스타일이 저한테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10년 유지한 스타일을 앞으로도 잘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 머리에 있었던 어떤 근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제 근황 중에 바로 어제 있었던 큰일이 하나 있었어서, 이거는 SNS에도 안 올렸고 친구들한테도 일일이 설명이 귀찮아가지고 얘기를 안 한 근황이 있는데, 이거는 1인 가구인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해보자면, 저희 집에 중문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고 지금까지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문이 있는 게 되게 좀 컸는데, 저는 빌라에 살기 때문에 중문 없는 빌라가 많잖아요. 근데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중문이 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약간 문고리가 애매하다. 문고리가 가끔 이렇게 조금 원래 각도가 이랬나? 이게 약간 좀 삐뚤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제가 그저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문고리를 이렇게 돌렸는데 문고리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똑 하고 떨어졌어요. 문고리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문고리를 하면 보통 그 바깥쪽 안쪽이 이제 세트로 돼 있는데, 바깥쪽, 그러니까 중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문고리를 이제 돌려서 열어야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때 돌렸을 때 이게 이제 열리기는 열렸는데 열리면서 동시에 손잡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손잡이 떨어진 거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손잡이 떨어진 거를 바닥에 그냥 잘 놔두고, 당분간 중문을 닫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바깥에서 돌려서 문을 여는 그 문고리가 손잡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그냥 열어놔야겠다 해서 제 중문을 좀 열어 놓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정원이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챙길 걸 챙겨가지고 일이 있어서 잠깐 집을 나서는데, 집을 나설 때 중문을 안 닫고 한 10cm 정도 살짝 열려있는 상태로, 정원이가 또 너무 활짝 열려있으면 현관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혹시나 싶어서 살짝 문이 닫힌 상태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 압력으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문이 닫혔는데 정원이는 집 안에 있고 저는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그 현관문은 열려 있고 저는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 예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고치겠다고 끙끙대고 하면은 병원에도 너무 민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해서 나갔다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드라이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집에 드라이버 진짜 종류별로 많은데 저는 집 수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 병원 옆에 있는 알파문구 가가지고 막 종류별로 드라이버도 사가지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문고리에 이제 그 손잡이는 이미 떨어져서 없고, 그리고 드라이버로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냥 막연히 뭐 드라이버 같은 거 끼우는 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 같은 게 어디 안에 풀 수 있는 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원이의 상식으로는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언니가 들어온다 인 건데, 언니가 중문 앞에 서서 황망하게 정원이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원아 좀만 기다려, 언니가 이걸 어떻게 열어볼게 라고 했는데, 손잡이도 떨어져 있는데 손잡이 바깥 부분을 아무리 뒤져도 나사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냥 민자로 이렇게 매끈하게 너무너무 매끈하고 깔끔하게 그 손잡이 밑둥 부분이 그냥 달려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드라이버를 또 그 와중에도 십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일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한 16개 종류가 호환되는 거를 되게 비싼 거를 또 그 와중에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충 유튜브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문 사이에 넣어가지고 여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방문이나 중문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철컥하고 열면은 문틀이랑 문 사이에 이렇게 빗장처럼 이렇게 버튼처럼 갈고리 같이 생긴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딱 걸리면은 잠기는 거고, 그게 이제 스무스하게 풀어지면, 평평하게 풀어지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문틀 사이에
걸고 있는 그 걸쇠가 이제 풀어지고 그 사이가 평평해지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인데, 원래는 문고리를 돌려야지 그 걸쇠같이 걸려있던 게 문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걸 매끈하게 만들면서 펴지는 구조지만, 지금 제가 그거를 떼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 카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넣어봐라.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제 다행히 있어가지고 넣어봤는데, 절대 신용카드로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를 넣어봤자 그 문틀 사이에 껴질 뿐인 거고, 그 각도가 약간 옆으로 껴 들어가야 되는, 좀 휘어져서 들어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서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안 되겠다, 이거보단 좀 얇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때 지갑에 갖고 있었던 모든 명함, 뭐 필름지 명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함이 있었는데 그걸 다 시도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고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중문 너머에 있는 정원이는 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근데 다행히 안에서 막 불안해하거나 제가 안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정원이가 원래 분리불안이 좀 없는 강아지이긴 하지만 저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왜 안 들어와 하는 리액션 같은 거 전혀 없고, 저는 이렇게 앞발 들고 이렇게 유리라도, 중문 유리라도 통통 치면서 왜 안 들어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고 안에서 왜 저러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문틀 사이로 뭔가를 넣어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쇠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카드 같은 걸로는 절대 안 들어가고 약간 말랑말랑한 뭔가, 평평한 뭔가가 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하던 차에 어떤 분들은 페트병으로도 하신다고 하고 그러는데, 마침 제가 아까 그 드라이버를 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알파문고에서 산 드라이버인데, 왜 무슨 펜이나 그런 물건 같은 거 사면은 뒷면은 종이로 돼 있고 앞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볼록볼록하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이 플라스틱을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최대한 얇게 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끼워 넣었거든요. 살살살살 끼워 넣었는데, 그랬더니 철컥하면서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 정원이한테 미안해 정원아 너무 놀랬지 하면서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이제 끌어안았지만, 정원이는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하는 표정으로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잠시 꼬리를 흔들더니 다시 이제 그냥 소파로 가는, 이제 그런 너무 서운한 일이 있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노후된 방문이 닫히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화장실 문 잘 잠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물기가 있다 보니까 부식도 잘 되고 해서 화장실 문이 잘 고장이 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좀 화장실을 갈 때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항상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샤워할 때 뭐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데, 중문이 저렇게 잠길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실 정도가 평소에 닫고 사는 문이고, 1인 가구다 보니까 나머지 문은 그냥 항상 열려 있거든요. 방문은 뭐 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수준으로 열려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열고 닫는 게 이제 중문 정도였었던 건데, 저 중문이 저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저런 일이 있구나 싶어서, 안 그래도 그 전에 경고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청취자분들한테 1인 가구인 분들 많으니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그 약간이라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약간 인식이 안 된다 싶으면 도어락 건전지를 빨리 교체하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방문도 조금 노후됐다, 각도가 원래 저랬나? 원래 저렇게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었나 싶을 때쯤에는 이게 또 거의 소모품이더라고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걱정되실 때 미리미리 교체해 놓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드라이버로 탈거를 해서 하는 김에 화장실 것도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문고리
2개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여러분, 지금 당장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 그리고 뭐 중문, 그리고 나머지 방문들도 이제 가끔 혹시 옷 갈아입을 때 닫는 게 습관이신 분들이 1인 가구여도 좀 닫으실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 돌려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교체하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부품 1, 2만 원 정도면은 깔끔하게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도어락도 예전에 한번 고장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일단 건전지를 빨리 교체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전지를 교체해도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요즘에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점 더 단가도 저렴하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사실 이거는 뭐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전 세입자분도 워낙에 오랫동안 쓰셨던 도어락이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돼서 어쩔 수 없었기는 했는데, 나갔다가 그냥 아예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예 바깥에서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서 아예 그냥 탈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탈거지 정말 때려 부셔가지고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비용도 꽤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물론 그 비용을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어락을 갑자기 막 거의 부수다시피 해가지고 열어야 했을 때도 저는 그냥 바깥에, 다행히 정원이랑 같이 이제 끌어안고 바깥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가 그때 그 다음날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혈변 보고 이랬거든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냥 별일 아니고 그냥 지금 이거 교체하느라 그런 거라서 소음 같은 거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해도 동물 친구들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큰 근황 2개였습니다. 머리를 잘랐고 정원이랑 중문을 사이에 두고 이상가족이 되었다가 어떻게 잘 회복했다라는 근황이 제일 크게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근황 보내주셨을 때 후속 사연 보내달라고 했던 분 중에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카니발에 참석하러 다녀오셨던 보광동 릴리 언니님께서 참석해본 사연을 제가 후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세님. 브라질까지 북치러 다녀온 유난킹 보광동 릴리 언니입니다. 재개발 이슈로 옆 동네로 이사해서 이제 이태원동 릴리 언니가 되었네요. 술 먹다가 늦게 설날 계획 사연을 보냈지만 지구 부수는 릴리 미모 덕에 강원님과 사연 소개도 해주시고 덕화 명란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가로 보낸 덕에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브라질 숙소 침대에 누워서 소개해주신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브라질 한 달 여행 후기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귀국 열흘여 만에 메일을 보내요. 정말 꿈같은 여행이었어요. 저는 이번이 2번째 브라질 여행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여행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후회 없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또 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혼세님이 언젠가 파티에서 이비자에 가고 싶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브라질은 진짜 파티의 나라 그 자체예요. 특히 카니발 기간에는요. 브라질 카니발은 롯데월드 퍼레이드 같은 퍼레이드를 하는 축제도 맞지만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이기도 해요. 카니발은 국가에서 정해준 미친 듯이 노는 주간이에요. 추석 설날처럼 연휴인데 죽도록 놀기 위한 연휴인 거죠. 내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이쯤에서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이 무료입니다.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몇 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무료예요. 근데 그 대단한 페스티벌이 거리에서 열려요. 정말 독특한 구조의 페스티벌인데요. 도로를 통제하고 거대한 트럭을 개조해서 차 위에 무대를 만들고 그 차가 천천히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관객들이 차를 따라가요. 수십 대의 트럭이 계속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제 친구는 회전초밥이냐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뭐 서울을 비롯한 많은 퀴어 퍼레이드에서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퍼레이드 카가 있고 모두가 그 차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 제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이거구나 싶은 거는 퀴퍼인 것 같네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거리 공연을 블로꼬라고 불러요. 퍼레이드도 정말 대단했지만 저는 거리 공연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본 카니발이 끝나고 살바도르에서 리우데자네이루로 넘어갔는데요. 카니발이 끝나면 또 숙취의 카니발이라는 행사가 주말에 열려서 거기서 놀았답니다. 카니발 전에는 프리카니발이라고 또 모여서 놀아요. 실제 카니발은 6일 정도지만 앞뒤로 프리카니발, 숙취의 카니발까지 거의 2주 정도 진하게 놉니다. 브라질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처음 프리카니발에 갔을 때 비슷하다고 느꼈던 행사는 퀴퍼였습니다. 실제로 퀴어가 많기도 하고 사람들의 복장이 퀴퍼처럼 과감했어요. 코스튬을 입기도 하고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여자분들은 비키니에 망사 스타킹을 신어요. 브라질의 수영복 하의는 엉덩이를 가리지 않는답니다. 앞면이 뒷면보다 큰 것 같아요. 다들 춤도 정말 잘 추고 어떤 음악 장르는 무릎을 굽힌 트월킹 자세가 기본 자세여서 모두들 엉거주춤 내려가 앉아있는 게 정말 재미있는 풍경이었답니다. 정말 카니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네요. 그냥 한번 꼭 가보세요. 그치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는 진짜 출퇴근 시간 9호선 급행 상태로 공연을 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브라질 사람들은 슬램을 해요. 미친 것 같아요. 흐흐흐. 진짜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 여행이었어요. 통장을 태웠지만 정말 근 몇 년간 최고의 소비였습니다. 요즘 브라질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고요. 진짜 세계 최고의 축제가 맞다고 봅니다. 북도 열심히 쳤지만 축제의 도파민이 너무 강력해서 카니발 얘기밖에 안 했네요. 사연 소개해 주셔서 한줌단 분들과 혼세님께 제가 과몰입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알릴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과몰입하고 있다는 걸 사연을 쓰다가 깨달았네요. 다음 영노자 과몰입 특집 때도 사연 보내봐야겠어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추우면서도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한줌단님들, 혼세님 추운 겨울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 건강 잘 챙기세요. 늘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추신, 지난번 사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집회에서 자주 보이는 북치는 사람들도 바투카다가 맞습니다. 호레이라는 팀이에요. 제가 오래 머물렀던 브라질의 도시 살바도르가 흑인 노예가 들어올 때 첫 수도였다는 소개를 읽으시며 당황하셨는데 슬픈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 흑인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타악도 브라질에서 아프리카 정체성을 이어가는 커다란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터리점에 갔다가 봉투를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책방은 평일이라 정말 고요했어요. 사연 읽던 와중에 제가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터리점이 있는데요. 후암동 맞나? 용산 이가동으로 되어 있나? 어쨌든 스토리지 북앤필름 용산 이가동과 후암동 사이 어디쯤에 있는 로터리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지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겨울과 봄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겨울이랑 봄 동안 작가들의 편지 한 통을 판매하는 건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가득한 편지를 하나를 넣었는데 굉장히 좀 삐까번쩍한 황금 그 세뱃돈 봉투 같은 데에다가 굉장히 좀 어떤 포장 과도하게 어떤 저의 정체성과도 비슷하게 한번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오프라인으로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뒤늦게 혼세님의 내밀한 이야기 잘 봤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별로예요? 서운해요. 사실 저도 잘난 게 없으니 성실함으로 승부하겠다 쪽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누추한 말씀을. 저도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쓰지 못해서 결국 브라질을 다녀오고야마는 도파민 중독자예요. 여행 내내 번뇌한 게 있는데 진짜 너무 별로여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요. 저는 혼세님의 메시지와 됨됨이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편지를 읽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트레일러처럼 그냥 사연을 그대로 소개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토리즈 북앤필름 로터리점에 있는 저의 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 통에 3,000원입니다. 귀여운 가격이에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언젠가 가야지 미루던 비탈의 영업 종료 소식을 듣고 이번 주에는 꼭 가려고요. 이렇게 비욘세 유니버스 안에 잘 살고 있답니다. 혼세님 사고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 아프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영노자 맨님의 귀염둥이 고양이 사고 걱정을 함께 해주셨고요. 진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건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난리 버거지고요. 네. 이거를 국가가 권장해서 한다는 것이 보통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란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후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이걸 사연을 다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흐흐흐흐 크크크크를 거의 문단에 한 20개씩 넣어주셔가지고 이분 지금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신 상태고요. 나름대로 진정하고 사연을 써주신 것 같지만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신 상태시다. 병이 깊으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괜히 저까지 되게 축제 분위기에 되게 젖어들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고 추측했던 대로 저희가 광화문에 항상 나갈 때마다 있었던 북치는 분들도 이분이 지금 봉황도 릴리 언니가 하시는 그 북이랑 같은 어떤 계열의 공연을 제가 봤다는 거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다음에 정말 시간이 허락하면은 카니발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여기서 봉황도 릴리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비자를 가고 싶다. 나중에 마흔이 되면 꼭 이비자를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예전 같았으면 나 왜 거기 없어?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정원이가 오고 나니까 정원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이제 반려견이 오면은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를 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 다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와 되게 좋겠다 좋아 보인다 하는 게 없어지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약간 넷플릭스 보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라고 간접 체험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러면은 내가 꼭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편한지를 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나 이비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저는 정말 없어진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시다시피 제가 지금 출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생계 유지를 하려다 보면 부득이하게 해외로 가게 되는 일이 이제 한 번씩 생기다 보니까 그걸로 좀 충분한 느낌이에요. 그 여행은 아닌데 그걸로 충분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프랑스에서 오는 친구를 만나러 이제 일본을 가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미국 친구가 한번 20년 만에 거의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여행이 아니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잠깐 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내가 누구를 꼭 만나야 하거나 어떤 명분이 없는 여행을 조금씩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참는 개념은 확실히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제가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는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 재밌는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데 여행도 좀 자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다른 종류의 기쁨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 봉황동 릴리 언니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와 진짜 재밌겠다. 즐겁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되게 그냥 영화 보는 느낌으로 그거를 순수하게 너무 이분이 즐거워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갑자기 싫어지거나 참거나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즐거움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덕분에 제가 좀처럼 할 일이 없는, 아마 근 10년 안에 할 일이 없는 즐거운 체험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도 비욘세와 함께하는 머스탱과 개꿈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각에 딱 맞는 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때론 몇 마디 말보다 어떤 몸짓이나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2026년 시즌 신작 머스탱과 개꿈은 이런 추상적인 감각을 신진 안무가 정재우, 정록이의 시각에서 풀어낸 공연입니다. 정재우 안무작 머스탱은 인간과 함께 살다가 다시 황무지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서부의 야생마 머스탱에 주목합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잃어가는 지금, 편리함 속에 머무르지 않기를 선택하며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정록이 안무작 개꿈은 허무맹랑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꿈이 개꿈이네 라는 말로 그 이상 해석되지 않고 삼켜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만화적 상상력이 발휘된 무대 위 언어 바깥으로 밀려난 감정을 무용수의 몸을 통해 불러냅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무용수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온 정재우, 정록이 두 안무가의 개성이 담긴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립현대무용단 머스탱과 개꿈 4월 3일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개막합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사실 기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연 내용은 익명으로 소개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혼세님 팟캐스트를 4년째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예전부터 매일 쓰려고 했는데 잘 쓰려고 하다 보니 결국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뭔지 너무 알죠? 이제는 정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 5년 전부터 혼세님 방송을 즐겨 들었고 공개 방송도 갔었어요. 혼세님의 화끈하고 멋지고 당당한 모습에 내향형 플러스 저에너지 인간으로서 많이 동경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글쓰기 모임 에피소드 참 좋아해요. 한창 논문 쓰던 때라 많은 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혼세님 방송 중에 가장 저를 움직이게 했던 방송은 정현진님의 방송이었어요. 이게 정현진 작가님께서 쓰신 달출판사의 책 뭐든지 가뿐하게 드는 여자를 소개한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평생 피아노를 치시다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동시통역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취미로 역도 무게를 치고 있는 동시통역사 정현진 작가님이 이제 직접 나오셔가지고 운동 영업을 열심히 해주셨었던 에피소드고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연진님 덕분에 역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주 1회 하고 있어요. 내향형 플러스 저에너지 인간이라 4년째 비슷한 무게로 아무랑도 잘 이야기 안 하고 체육관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때 방송 때 저는 한창 폴댄스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작가님이랑 폴댄스 얘기를 한창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폴댄스를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1회 계속해서 역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새삼 굉장히 좀 부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년 전 역도 시작할 때 집에서 10분 거리에 역도 체육관이 있길래 갔거든요.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정현진 님이 자주 운동하러 오시는 체육관이었어요. 운명인가 싶어서 혼자 너무 좋아했고요. 연진 님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친화력에 감탄하고 그랬답니다. 한두 번은 같이 운동한 적도 있어요. 저는 수줍게 팬이다, 책 읽었다, 비욘세 들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저의 묘사가 모두 과거형이지요. 소식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현진님은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역도체육관 인스타에 추모글이 올라와서 저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과 아쉬움이 생생하네요. 더 많이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할 걸.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속상하네요. 우연히 칼럼을 쓸 기회를 얻어서 정현진님과 팟캐스트 이야기로 첫 칼럼을 작성했어요. 이게 제가 정현진님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방식이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고, 근데 사연자분께서 칼럼까지는 이렇게 기명으로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칼럼은 공유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칼럼을 저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세님도 혼세님의 주변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건강하게 계속 역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게 지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이번 주에 받았는데 정현진 작가님께서 돌아가신 게 3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따로 부고를 이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냥 한번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로 만나뵐 수 있었던 거였다 보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가보니까 그 댓글에 이제 계속 추모의 메시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기도 좀 놀랐고 놀란 거랑 별개로 이제 정현진 작가님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방송을 듣고 역도에 관심을 갖지 않기란 정말 쉽지 않은 작가님다운 정말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는 말투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사연으로 일단은 주셔서 제가 이걸 보고 아 그랬구나 싶어서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소식을 어쨌든 전해주셔서 뒤늦게라도 알 수 있었어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팟캐스트를 계기로 있었던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모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한동안 하게 하고 모니터를 한동안 이렇게 보고 있게 만든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정현진 작가님이 나오셨던 회차가 제가 여기 밑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에 바로 가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 드렸는데 105회 역도하는 50대 비혼 언니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왔던 방송이고요.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벌써 4년이 됐네요. 2022년 2월 11일에 비욘세가 딱 2주년 정도가 됐을 때 있었던 방송이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연을 받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작가님이 나오셨던 거를 이제 다시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너무 즐겁게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다시 들으니까 제가 제 목소리가 너무 민망해질 정도로 제가 너무 들떴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들뜬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서는 이 사연을 같이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정현진 작가님과 정현진 작가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연을 소개를 해야겠다.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멋진 그 영향을 끼치고 간 그런 내용의 사연이기 때문에
걸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예인이거나 막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작가님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강과 어떤 몸을 쓰는 어떤 활기찬 이야기에 대한 걸 쓴 에세이였다 보니까 이 독자분들한테 소식이 알려지는 거를 과연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원하실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먼저 이 사연을 소개해도 될지를 사연 보내신 분한테 한번 양해를 구했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비욘세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시면은 다 사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은 묻지 않고 다 소개가 됩니다. 이참에 한 번 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일 보낼 때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항상 그 코멘트를 써주시는데, 역시나 사연으로 소개해도 된다라고 확인을 한번 받는 과정을 사연자분한테도 거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녹음할 때도 같이 동행해 주셨던 이희숙 편집자님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달출판사에 계셨고 지금은 자리를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편집자님이 걸어서 한 장 속으로 편집자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현진 작가님이 너무 반갑다, 뭔가 되게 인연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편집자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런 사연을 접했는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가족분들이 부고가 알려지는 게, 제가 물론 뭐 막 몇천만 유튜버 막 이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족분들이 느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추모의 마음이 막 너무 저희의 욕심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편집자님 통해가지고 제 가족분 연락처를 받아서, 어쨌든 소중하게 써주신 칼럼도 너무 사랑이 많이 담겨 있고 이 사연 자체도 그랬기 때문에 칼럼이랑 이걸 같이 다 보내드리면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너무너무 흔쾌히 장문의 메시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추모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같이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정현진 작가님 에피소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소식이 있다면 작은 기도라도 같이 하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너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불쑥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욘세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정현진 작가님의 가족분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적절한 애도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에피소드를 계속 들었거든요.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삶을 정말 꽉 차게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어떤 살아가는 것 자체를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이 녹음을 하는 내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인상을 많이 느끼셨는지 비슷한 후기 많이 주셨었는데, 정말 반짝반짝하는 분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했었던 피아노, 그리고 뭐 통역도 그렇고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역도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언맨, 그 무슨 트라이애슬론이나 클라이밍,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셨었는데 뭐 하나 대충 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모든 걸 너무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되게 들떠서 떠든 게 105회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도 뭐랄까, 이 슬픈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어도 초반에는 뭔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조금 울컥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몇 번이고 계속 웃게 될 정도로 진짜 반짝반짝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역도의 영업 되실 거고 클라이밍 아니면 역도의 정말 큰 영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 비욘세에서 언급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샤이니 종현 씨의 기일마다 팬분들이 종현 씨의 어떤 엉뚱한 면 그리고 되게 잘한 무대 그리고 예능에 나왔던 웃기는 에피소드 그리고 정말 반짝반짝하게 잘 나온 사진들 어떤 밝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너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비운의 아티스트가 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 억울한 어떤 심정이 너무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뭘 해도 자꾸 대회 나가지고 대충 하는 게 없고 막 해외 나가가지고 뭘 하나 했다 하면은 자꾸 대회 나가야 되고 해외 나가서 체험해봐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는 아우 말만 들어도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게 기억에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통역사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나의 어떤 개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서 스몰 토크의 소재가 내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직업 철학도 너무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비혼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비혼과 기혼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저는 정말 너무 교과서처럼 너무 멋진 대답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50대를 기대하게 해준 분이었었거든요. 50대의 삶의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 안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50대 게스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가님처럼 50대를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갖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는 작가님이었었는데 오랜만에 조금 슬픈, 조금이 아니죠. 너무너무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뒤늦게나마 추모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연을 잘 소개하고 이참에 그때 나왔던 정현진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들으셔도 좋고 그 쓰신 책 뭐든지 가뿐하게 드는 여자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3년 전에 작가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뒤늦게 알았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작가님의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글도 읽어보고 세상에 이런 반짝반짝 멋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알려주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어떤 여성한테 역도라는 굉장한 선물을 안겨주고 갔지라는 걸 다 같이 기억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단어기는 하지만 굉장한 유산이잖아요. 좋아하는 운동을 영업해서 작가님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주 1회 역기를 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저한테 보낸 게 이거일 뿐인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콘텐츠에서 어떤 역도 영업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그때 반향이 좋았고 했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를 정말 힘껏 좋아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조각으로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존재하는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다음 글도 너무너무 궁금했었고 워낙에 너무 달변가시기도 하고 제가 에피소드에서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진짜 꼭 모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모실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언제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이야기가 책에 잘 남겨져 있어가지고 책도 한번 다시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욘세 105회에서
어떤 정말 목소리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너무 애정이 많아가지고 정말 동생들한테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이거 한번 꼭 해봐라. 그리고 너네 기죽지 마라.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게 마지막 멘트로 무엇이든 탐해도 된다는 걸 여자들한테 말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어떤 단단한 목소리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게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연 앞에 부고를 먼저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원래 비욘세가 하는 방식대로 사연 소개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의 방식으로 뒤늦게나마 정현진 작가님을 같이 잘 추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각자 종교가 다 다를 테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이런 멋진 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남겨진 분들 그리고 멋진 정현진 작가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분이었는데 피아노를 칠 때는 손가락 때문에 운동을 못 하셨었고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이제 병마가 들이닥쳤을 때는 좋아하시는 엽기도 못 들고 하던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몸에서 자유로워지셔서 무엇이든 하고 계실 거라고 너무너무 믿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마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대로 다 같이 작가님 하는 얘기에 다 같이 웃었던 것처럼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사연을 소개하고 뒤 얘기도 조금 너무 좀 장황했지만 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가벼운 얘기도 있고 무거운 얘기도 있었어서 청취자분들도 각자 어떤 삶의 무게나 어떤 상황에서 방송을 듣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조금 너무 무거웠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죠. 작가님이 방송에서도 내내 그 뿜었던 에너지도 그렇고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려고 하셨던 게 그래도 잘 살아가야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야죠. 그쵸? 저는 추모의 의미가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어떤 아쉬움이랑 슬픔이 남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의 일부를 약간 나의 몫처럼 받아가지고 그 슬픔의 무게를 조금 안고서라도 그냥 내일도 하루 더 살고 내일도 문을 열고 계속해서 뭔가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라도 다음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저는 추모가 갖는 제일 큰 의미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 보내는 방식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현진 작가님을 사랑했던 가족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도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은 너무 오만한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거를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해드립니다. 정현진 작가님이 워낙에 좋아하는 게 많으시고 사랑하는 게 많으시고 해서 짧은 녹음 시간이었지만 진짜 많은 사랑하는 거를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은 분들도 정현진 작가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대로 좋아하는 걸 더 열심히 쫓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찾고 그러면서 지내시는 게 정말 좋은 어떤 애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여러분이랑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기쁜 얘기도 앞에 나누고 슬픈 얘기도 조금 나누고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는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게 작가님을 사랑하셨던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각자 이번 주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막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잘 지내지 못해도 버티고 사는 거 다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냥 왠지 오늘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기분이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연자의 마음이 드는데 다짜고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진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